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인데 7년 동안 사려는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 거품 폭등한 것입니다. 이제는 상투 피로감에 팔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조급해지면서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년 전 2020년 봄에도 3달 만에 30% 급락한 아파트가 쏟아졌는데 이번 하락 추세장에도 초단기간에 급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엉뚱하게 지금 매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아야 경제가 선순화될 수 있으며 지금은 강력한 변곡점이 놓여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기어코 생족 난리통 이걸 원하지는 않아요. 연착륙을 저는 원합니다. 자, 3달 만에 반토막 2030 주먹을 불끈 쥐었네요. 지금 불장이다 보니까 참 이 젊은 세대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2020년 기준이에요. 한번 3개월 만에도 30%가 폭락을 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강남 도그렉스 33평 2013년에 9.5억이 20억 더블 이상 쪘죠. 그러다가 자 2019년 3월 여기 보시면 잠깐 빠졌을 때 보니까 3억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3개월 만에도 3억이 빠졌다가 한 7, 8개월 만에도 크게 올랐죠. 25억으로. 그러다가 여기도 또 보세요. 2020년 이때도 25억짜리가 17에서 20억 그러니까 5억에서 8억이 빠진 거예요. 단 3, 4개월 만에. 보시면 벌써 이렇게 잠깐 조정을 하는데도 이 비싼 아파트들은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 제가 막 2년 빠지면 강남 10억 빠진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10억이 뭐예요 지금. 25억짜리는 반토막 납니다. 2년 빠지면. 지금 여기 보면 몇 달 만에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건 실거래가 중심인데. 강동 암사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은 안 빠지느냐. 33평 2013년에 4.5억짜리가 2018년 8.7억까지 뛰었죠. 근데 이제 19년에도 잠깐 만에 7억 1.7억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0억으로 폭등해서 자 여기 보세요. 2020년 한 4개월 만에 거의 3억 가까이 빠져버렸잖아요. 물론 지금은 엄청 비싸지만 이제 하락할 때 이럴 때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조정할 때. 중구 신당동 약수 하이츠 32평 4.6억이 9억 역시 더블 이상 뛰었죠. 얘도 역시 몇 개월 만에 1억이 빠졌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10억으로 뛰었다가 10억짜리도 역시 2억 정도 빠졌습니다. 3개월 만에. 특히 이 네모박스를 잘 보세요. 작년 2020년에 이렇게 빠졌어요. 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35평 8억이 14억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19년에 잠깐 좀 빠졌죠. 얼마 1억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16억 그러던 게 다시 또 3억이나 빠졌어요. 4개월 만에. 여러분들 재건축이 됐든 새 아파트가 됐든 이렇게 단기간에 이게 아주 얼어붙으면 추락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33평 이 3억이 5.5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이제 1억 빠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5까지 뛴 다음에 역시 3개월 만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비싼 것은 막 5억에서 8억까지 빠지고 중간치는 한 3억에서 5억 빠지고 금액이 낮은 것들은 1억에서 3억 사이로 빠지잖아요. 공직자 부동산 총대책 일단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걸 정부도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해야죠. 집값 하락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총대책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얼마나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합니까. 공직자분들 일 정말 잡일 많아요. 퇴근도 제때 못하는 경우 많고 그리고 성실한 공직자분들 때문에 몇몇 미꾸라지 같은 공직자들이 땅 투기나 해대고 해서 다 욕먹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시는 분들 보시면 자 이제 어떤 대책들이 있느냐. 주택 공급 지속 추진하겠다. 이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잘하는 거예요. 30일에 1차 도심 후보 발표합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1차 도심 후보 발표하고 4월달 2차 신규택지가 발표될 거예요. 다음 달에 자 3기 신도시든 추가 신도시든 택지지구든 예정대로 진행한다. 두 번째 자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적용까지 시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뭐 딱 지금부터 땅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공직자들
그 전에 땅 샀어도 뭐 3기 신도시가 됐든 2기 신도시가 됐든 다 적발되면 소급 적용해가지고 다 처벌시킨다는 거예요. 공직자 적발, 징역 1년 이상 징역을 때린다고 하죠. 이제 파면이 최고가 아니에요. 자, 징역, 그 다음에 벌금 수배, 뭐 5배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처벌받는다. 문 대통령이 특히 반부패 정책 강력하게 이번에 선언을 했죠. 9급 공무원까지 150만 명 정도 돼요. 다 포함시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 이거 잘한 거라고 봐요. 이거 해야 돼요. 선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상조 즉각 사퇴시켜버렸죠. 잘 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사퇴시켜야 돼요.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왜 잡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지. 더군다나 투기 의혹까지 있고. 자, 땅 투기 2,000명 투입 예방, 먼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적발하고 처벌하고 환수하기 위한 이 4단계 43개 검찰청 부동산 전담하기로 지금 이제 계획은 잡혔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줘야죠. 물론 이게 뭐 선거를 위한 부여주기다, 과거에 말만 앞섰다, 행동으로 한 적이 없다, 불과 며칠만 해도 말이 여러 번 바뀌어서 이래서 보시면 그렇죠.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한다고 그랬다 안 했다.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해야죠. 이건 그전 정권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실수요, LTV, DTI 완화, 장기 무주택 실수요 확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열어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다만 너무 이렇게 풀어주는 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또 영끌하니까. 자, LTV, DTI 현실화시키겠다고 했고, 자, 대통령, 민주당은 역시 거듭 사과를 통해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LH 사태. LH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SH도 땅 장사 했어요. 참, 이 공사, 이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LH 공직자 투기가 심각한 데 의해서 SH 10년 동안 땅 장사해서 5조를 쳐버렸어. 이 돈은요, 역으로 말하면 서울 시민이 23조를 손해봤다는 뜻이에요. 이거 경실련에서 밝혔잖아요. 아무튼 공직자 부동산 총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 여야 기타 등등 이대로 좀 진행하는 것을 바랍니다. 부동산 하락세 최고의 매매될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분명한 것은 지금 7년째 집값이 뛰어서 이제 거의 좀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올해도 뛸 수 있고 내년도 물론 뛸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내내 뛸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안 잡았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올해 변수가 많아서 뭐 뛴다 안 뛴다를 무조건 장담할 성질은 못 돼요. 보세요. 일단은 매입을 지금 관망했으면 좋겠어요. 거래 절벽인데다가 매수자가 지금 우위 쪽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리고 급등 이후에 하향 추세. 동네마다 아직도 매물이 없고 계속 신고가 찍고 가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아예 거래도 안 되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점점 매수자한테 유리한 국면이다. 4월 선거 후에 1차적으로 매입할까 말까를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뭐 무조건 3, 4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라면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매입 관망하고, 그래봤자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금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매 중심의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난 한 5년 내다보고 산다. 이건 안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3, 4년 후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 폭탄이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올해 안 떨어져도 내년, 내후년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락장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계획을 5년 잡기보다는 10년을 잡아야 돼요. 왜? 10년을 잡는 까닭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다음 상승장 꼭지를 크게 보면 10년 걸릴 것이다.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중심으로는 매입해도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 금매 중심으로 매입해야겠죠. 단기보다는 10년 동안 장기, 그럼 10년 장기적으로 어디가 유망하냐, 이걸 보고 매입해야 돼요. 3번의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일단 4월 전후의 선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월 이후, 보통 여름에 막 뜨거웠잖아요. 그때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냐. 세 번째, 내년 초에 있는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1년 반, 2년간 뛸 것 같지는 않고, 길게 뛰어봤자 올해
그래서 변곡점이 된다는 건 3, 4년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서 좀 버티냐 아니면 하락장에 사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수별로 무주택, 청약으로 올인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지금은 60점, 70점 가점이고 자 공공분양 같은 경우도 거의 1900, 2000만 원이 넘어야 당첨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6개월만 빠진다 60점, 70점이 한 50점, 40점으로 떨어져요. 6개월만 빠져도 심리가 얼어붙어요. 1년 빠진다 40점대입니다. 이거 볼 것도 없어요. 2년 빠진다 누가 청약을 합니까? 주워 담지. 그때는 분양권 전매도 6개월, 1년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추장에 갖고 있는 대출 제한 심각하죠. 그 다음에 그 청약 제한도 심각하죠. 뭐 세대원도 못 놓고 막 당해지역만 되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라 해서 실거주해야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집값이 1년 이상 빠지면 다 없어져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2013년처럼 완전 그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이. 청약 올인하는 방법. 가점이 낮아도 릴레이식으로 좋은 곳 위주로 지금을 넣는 게 최선이에요.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도 있잖아요. 자, 3기 신도시 2, 3년 후에 당첨 가능성 높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잘만 견디신다면 한 4, 50점대는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다음에 자본에 맞게 두 번째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본금으로 내 집 마련이면 판단. 돈이 된다면 비싼 아파트, 영끌, 그 다음에 갭 투자 이런 것들은 비싼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것들은 2년 후가 좋지 않을까. 좀 싼 것들은 이번에 변곡점 때 금매가 나오면 매수해도 되고요. 자, 1주택자는 계속 보유하느냐 마느냐를 따져봐야 돼. 자, 웬만한 아파트면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뭐 현금 보유한다. 자꾸 주택을 파는 건 안 좋아요. 저 무주택 안 좋아합니다. 2주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멀쩡한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끌고 가세요. 또는 단독 다가구도 마찬가지야. 멀쩡한 거라면. 자, 그런데 얘들 황금성 있는 끌고 가는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또는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거 잘 안 팔리는 것들은 이때는 황금성 있는 걸로 갈아타라고 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면 하락장에 내 것이 안 팔려서 아파트가 폭락을 해도 못 갈아타. 이게 안 팔리니까. 그럼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영원히. 그래서 지금 던져버리고 갈아타는 걸 생각하시라고요. 아파트는 팔리잖아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갈아타기는 이제 하락장에 갈아타기는 반드시 해야죠. 지금 갈아타는 것은 이제 아까 황금성 없는 것들. 하락장에 갈아타는 것은 이제 황금성 없는 부동산을 갈아타고 이제 폭락장에는 다 갈아타는 게 좋아요. 내 걸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안 좋아요. 내 거보다 많이 떨어지는 좋은 아파트가 널렸는데 왜 내 걸 끌고 갑니까? 몇백만 개, 몇천만 개의 좋은 아파트들이 널렸는데. 다주택자들은 계속 보유할 거냐 말 거냐를 따져야 돼요. 만약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받거나 양도세 혜택이 있다면 좀 더 버텨도 돼요. 그래서 상승장이 좀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혜택이 없는 사람들 6월이면 또 세금 세지잖아요. 양도세. 그러면 제 생각인데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던지는 게. 왜? 던지는 게 폭락장에는요. 손실이 양도세 손실보다 더 심각해요. 어차피 40%의 양도세는 안 없어져요. 거기에 10%, 20%, 30%, 20에서 30%의 중과세가 들어가는데 하락장에 10에서 30%만 집값이 빠지겠어요. 확 빠져버린다고요. 그리고 양도세 40%는 안 없어져요. 또 이게 더 망한다고. 알았죠? 그래서 뭐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무상담 및 세무사들은 잘 모르잖아.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상담도 같이 받아야 하니까. 부분 매도. 자, 원칙적으로 2021년 6월 전에 매도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판단이 드네요. 하락장 기회비용을 살려서 내가 팔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냈어도 결국은 언젠가 다가올 하락장에 또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급락세. 지금 2011년 8위 대책 이게 0이야 0. 폭등하고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폭등하고 조금 떨어지고 9.13 대책이죠. 2018년 19년에는 11.6 대책 폭등하고 조금 떨어지고 2020년은 뭐 6.17, 7.10, 8.4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조금 뭐 떨어진 것도 아니죠. 이게 0이니까 좀 내려왔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2.4 대책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에 아직 0까지는 아닌데 여기 보이죠? 이게 0이에요. 이게 0. 자, 이제 마이너스로 가느냐? 이거 원 쳐놨잖아. 위로 올라가느냐인데 여기 보세요.
이걸 쫙 봐봐. 해마다 있었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그러면 이번이라고 빠질까? 빠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좀 강력한 대책이 나오거나 진짜 어떤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또는 뭔가 진짜로 문제 하락할 확실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한 번은 더 오래 뛸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0 밑으로 내려왔다가 뛸 수도 있고 뭐 장담은 못하지만 이 확률이 앞을 보니까 더 높죠. 자, 2017년 이후에 소폭 하락 대폭등, 소폭 하락 대폭등.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올라가면 폭등입니다. 올해도 뛰면 폭등이에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폭등. 자, 그 다음에 2021년에서 2022년 변수가 많아서 병옥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올해 폭등할 확률이 좀 크지만 변수가 많아. 올해 내년은 선거도 많고 그래서 하락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폭등 우려가 크지만 특히 내년에는 이제 변곡점이 될 확률이 아주 커졌죠. 여기 보시면 1월달, 2월달, 3월달 한 달 만에 보자고요. 여기 수도권 잘 보세요. 색깔 아주 진해졌네요. 엄청나게 진해졌죠. 2월달에. 그러다가 3월달 좀 연해졌죠. 그쵸? 수도권도 조금씩 이제 약간씩 색깔이 연해진다는 것은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이 그렇죠. 서울이 연해졌죠. 자, 서울도 진해졌다가 연해졌죠. 특히 여기 인천 쪽 아주 여기 시뻘겋네요. 자, 고양시 이런 데 시뻘겋다가 아주 조금 약간 연해졌고 지방 한번 봐보세요. 아주 1월달 불탔어요. 이 경상도 쪽, 충청도 쪽. 그런데 지금 2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좀 연해졌죠.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확 표가 나죠. 색깔이. 연해졌다는 것은 집값이 별로 덜 오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더 연해졌죠. 특히 대구 쪽이 많이 연해졌네요. 뭐 전라도는 전멸이고 충청도는 크게 변함이 없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1월 달보다 3월 달에 색깔이 연해졌다. 그럼 이게 4월 달로 간다면 이제 하양색으로 다 바뀌고 이제 여기 이 색깔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바뀌는 지역들도 나오겠죠. 자, 이제 서울 아파트 지속적으로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요. 다음 달 정도부터 급매를 노려봐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니까. 특히 강남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다만 이제 인천이나 경기 외곽은 지금 뛰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잡을 거라면 지금 잡는 게 맞아요. 안 잡을 거라면 기다리시고. 뭐 올 4월 달 준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계속 뛰지. 불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 경기도의 주요 지역, 강남 또는 지방도 막 비싼 곳들 이런 곳들은 좀 4월 달 정도는 일단 봐라.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거래 절벽 속에 하락 신고가가 섞여 있어요. 급등장 이후에 변동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죠. 상승 하락 요소가 모두 지금 상존하고 있어요.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아님이라면 당분간은 시장을 지켜보라 그러잖아요. 장기 보유는 10년입니다. 10년 보유할 것 같다 그러면 잡아도 돼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뚝 실질적으로 10년, 11년, 12년 보면 30%인데 지금 보니까 이사 대책 이전에는 23%밖에 하락 안 했다가 이제 33%로 하락률이 높아지고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갈수록 하락 포인트가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박영선, 오세훈 둘 다 집값 띄우기 정책 좀 불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공공주택 확대 나름대로 다 좋은 정책이긴 한데 조금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좀 나와야지. 이런 것만 자꾸 내세우면 집값 뛸 거 아니에요. 자,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공급. 그건 뭐 좋습니다. 근데 임대 위주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포인트인데 서울 강남 지역에 뭐 포함해가지고 강북 역세권까지 노지역 재개발. 여러분들 역세권 재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오세훈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아예 35층 제한도 폐지시키고 특히 재건축 그래서 막 뛰고 있는 게 지금 이 오세훈 후보 탓이에요. 무주택자들 상당히 좀 열받겠죠. 그렇다고 뭐 여기 지금 박영선 후보는 무슨 뭐 집값 띄우는데 일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이렇게 지켜보세요.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정책을 보고 판단이 안 돼. 이 제목 보니까 둘 다 나는 집값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별로라고 보여져요. 자, 집값 거품 최고치 추락하면 날개가 없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사상 첫 11억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보세요. 10억 9,993원. 이제 11억이에요. 딱.
서울 평균 매매가가 11억이라고요. 무섭네요. 강남 쪽, 서울의 강남 한강 이남 쪽은 13억 5천이고 한강 이북 쪽은 8억 6,600. 여러분들 아파트 갖고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하세요. 평균치를 가는지 못 가는지. 자, 수도권은 6억 7천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플러스 경기 인천을 말해요. 근데 경기도만 따지면 4억 9천이니까 대략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전국으로 따지면 4억 8천 다 합치면 5대 광역시는 얼마냐? 3억 5천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비싸요. 왜? 지방도 많이 뛰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통계 집계에 엄청나게 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전 세계 부동산 들썩거립니다. 그럼 한국 부동산은 몇 일까? 여기 보니까 자, 주요 OECD국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입니다. 지금 6년간 보자고요. 자, 중국이 47% 뛰었고 러시아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뛰었네요. 이머징 국가들이 많이 뛰었어요. 뭐 영국,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높네요. 우리나라 8.07 한번 물어볼게요. 자, 2015년 이후에 8% 뛰었습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이거 지금 OECD 자료거든요.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좀 내가 보기에는 얘들도 물론 이제 조금 줄였겠지만 지금 거의 80% 뛰지 않았어요? 일본은 100% 뛰었고 근데 왜 이래요? 왜 8%? 일본하고 맞먹어. 일본은 거의 뛰지도 않았는데 이러지 맙시다. 예,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국이긴 하지만 서울 세계 2위예요. 여기 2위. OECD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했길래? 그리고 한국은 몇인지 궁금하죠? 좀 OECD뿐만 아니라 좀 주요 국가에서 한 15위. OECD는 한 10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거품이 심한 거야. 지방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부동산 정책 이제 확실하게 잡아서 서민들의 한숨을 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이 불장이고 뜨겁게 불타오르던 뉴스들이 사라지면서 전국 아파트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